시니어의 건강과 행복 만들기 시건행 웰라이프. 김순의 할머니는 올해로 77이었다. 살던 마을은 충북의 작은 시골, 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.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삶의 방향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. 아들은 있었다. 단 하나의 아들이었지만 20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갔다.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성공하겠다며 떠났지만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. 순애는 몇 번이나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. 그 편지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. 하루의 대부분은 라디오를 들으며 보냈다. 가끔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다. 그녀의 집엔 오래된 장독대와 낡은 국화 한 그루가 전부였다. 봄이면 흰 국화가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우체통 주변을 덮었다. 그 우체통은 마치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창구 같았다.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.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덮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.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심스레 걸어 나갔다. 오늘은 우편이 있나 보자. 그 말은 거의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말이었다. 그런데 그날 우체통 안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. 받는 사람 칸엔 김순애님이라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은 공란이었다. 봉투를 열자 10만원짜리 한 장, 그리고 작고 단정한 글씨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. 춥지 않게 지내세요. 늘 응원합니다. 순애는 한동안 봉투를 쥔 채 꼼짝하지 못했다. 처음엔 잘못 온 건 아닐까 싶었다. 하지만 이름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.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까? 손이 덜덜 떨렸다.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랜만에 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였다. 그동안 생일에도 챙기지 못했던 한 끼였다.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다. 그리고 다시 첫째 주 금요일, 우체통에 또다시 흰 봉투가 들어있었다. 내용은 똑같았다. 10만원, 그리고 짧은 문장. 항상 건강하세요. 그 봉투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도착했다. 보내는 사람의 흔적은 끝내 알 수 없었다. 손글씨만이 유일한 단서였다. 그 돈은 크지 않았다. 하지만 할머니에겐 세상의 온기였다. 겨울엔 전기장판을 틀 수 있었고 봄이 되면 오래된 신발을 새로 하나 살 수 있었다.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. 이웃 아줌마들은 농담처럼 말했다. 순애 언니, 혹시 숨겨둔 아들이 보낸 거 아니야? 아니야. 우리 아들은 이제 날 기억도 못할 거야. 그렇게 말했지만 순애의 마음 어딘가엔 이상한 희망이 싹 텄다. 혹시 정말 아들이 보낸 걸까? 아니면 오래전 장사를 하던 시절 단골 손님이었을까?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. 세월이 흘러 봉투가 도착한 지도 어느덧 3년째였다. 할머니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. 그녀는 매달 남은 몇천 원으로 동네 독거 어르신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었다.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걸 돌려줘야지. 할머니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 새로운 젊은 사회복지사가 물었다. 할머니, 요즘은 외롭지 않으세요? 외롭지 않겠어요. 그래도 나한테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말에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갸웃했다. 누가요? 모르지. 이름도 몰라.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. 이름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내 삶에 매일 들어와요. 그날 이후로 사회복지사는 봉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. 하지만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. 편지는 항상 일반 우편으로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 들어왔기 때문이다.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니.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. 그해 겨울, 봉투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. 1월에도 2월에도 우체통은 비어 있었다. 순애는 며칠 동안 문 앞에 앉아 눈이 녹는 걸 바라보았다. 그 사람이 아픈 건 아닐까?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?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보냈다. 봄이 왔을 때 순애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. 지병이던 고혈압과 관절염이 동시에 악화되었고
병원 갈 돈조차 아까웠다.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매달 받은 봉투와 쪽지를 정리했다. 십수장의 종이들 모두 손때가 묻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건 그녀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기록이었다. 내가 받은 이 따뜻함을 그냥 두면 안 되지.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다. 남은 돈을 모아 마을의 어린이 도서관에 10만 원을 기부했다. 그리고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썼다. 나를 기억해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.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. 그 편지를 익명의 친구에게라는 이름으로 우체국에 맡겼다.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수락했다. 그날 이후 봉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. 몇 달 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. 이웃들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수네의 집 문을 열었다. 할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.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. 그 봉투에는 10만 원짜리 한 장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. 고맙습니다.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.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. 누구에게 보낼 생각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.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. 그녀가 세상에 받은 따뜻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려 했다는 걸. 그 후로 마을엔 작은 변화가 생겼다. 누군가의 문 앞에 라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약국 앞에는 봉투 하나가 남겨지곤 했다. 누가 한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.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수네의 편지라고 불렀다.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. 그분은 돈보다 마음을 남겼지. 그래, 세상은 아직 따뜻해. 가을이 또 돌아왔을 때 국화가 다시 피었다. 바람이 스치자 꽃잎 하나가 우체통 앞에 떨어졌다. 누군가는 그것을 주워 봉투에 넣었다. 그리고 주소 없는 쪽지 하나를 적었다. 당신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. 그 누구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마을에는 여전히 봉투가 오고 갔다. 사람들은 말한다. 누군가의 선행은 이름이 없어도 계속 살아남는 법이지. 그렇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은 세 사람 그리고 한 마을의 마음을 바꿔놓았다.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 만들기 시건행 웰라이프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